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규리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며 투자 시장에도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주식 투자 시장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투자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며 해외 투자에 있어 살펴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시티은행 WM 포트폴리오 카운슬러 유형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역외펀드를 활용한 해외 투자입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펀드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 해외 펀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역외펀드라는 용어와 해외펀드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펀드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주된 투자 대상으로 운용하는 그런 펀드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외펀드도 투자 대상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 그러면 네. 해외 펀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역외펀드라는 용어는 펀드의 설정이 국내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 법령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 구분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펀드가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 달러나 유로화 또는 엔화 등 외국 통화 기준으로 투자되는 그런 펀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용어가 영내 펀드라고 합니다. 네. 영내 펀드는 국내에 설정이 되어서 원화로 투자되고 있는 그런 펀드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역외 펀드와 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국내 설정 해외 펀드는 영내 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외 펀드가 이 해외 펀드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역외 펀드와 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설립 국가 또는 운용되는 통화 기준 이외에도 환위험 관리 방법이나 또는 결산 등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발생됩니다. 해외 투자인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수익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내 설정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사가 그 환율의 해지를 통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역외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 개인이 따로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결산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설정의 경우에는 매 1년마다 펀드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간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역외 펀드 같은 경우는 결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역외 펀드는 결국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와 역외 펀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와 비교했을 때 이 역외 펀드 투자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다양한 투자 상품, 네. 그리고 이제 검증된 운용 성과, 그리고 규모가 큰 어떤 펀드의 안정성, 그 다음에 통화 분산 효과, 마지막으로 그 세금의 효과,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역외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 설정 해외 펀드에 비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 네. 그리고 글로벌 또는 유럽, 아시아, 이머징과 같은 투자 지역, 그리고 이제 개별 투자 국가 또는 IT, 원자재,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이와 같은 다양한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펀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역외 펀드의 운용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다양한 그런 시장 상황을 겪어봤고 장기적인 성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용사가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는 펀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역외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 자체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계신 글로벌 전체의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크고 안정적이어서 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또는 이제 해외 이주 등을 그런 걸 걱정하셔서 네. 외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뭐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이외에도 최근에는 유로화나 엔화 등 다양한 그런 통화로도 분산 통화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여객 펀드는 네. 투자하는 측면에서 환차익 같은 경우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환차익 같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금 환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객펀드에 투자 시 환해지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환해지를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여객 펀드의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통화 분산 효과를 고려한다 그러면 네. 굳이 환해지를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나 또 아시아 주식시장 또는 신흥국 시장의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 달러와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여객 펀드를 함께 투자함으로써 네. 그런 통화 분산을 통해서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프 1은 달러 인덱스와 신흥국 통화의 상관관계, 네. 그래프 2는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일 때 보면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형 외에 여객 펀드를 함께 투자함으로써 환율 상승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방어 효과, 통화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 통화 분산 효과가 좋기는 한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변동되는 환율을 신경 쓰는 거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투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투자 기간을 짧게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라 그러면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생각하는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루하루의 시장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걱정이 많이 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투자는 좀 더 긴 흐름에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고요. 네. 이런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은 경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고 네. 이러한 손실로 인해서 투자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대다수의 투자들이 갖고 있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당장 작은 손실에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또 향후에 이어지는 상승 구간에서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네. 통화 분산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구축이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전에도 계속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여객 펀드라고 하면 해외 투자가 핵심일 텐데요. 자, 투자 기회 측면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만한 기회는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네. 본인들이 국내 시장,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네.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더 올리고 있고요. 네. 과거의 주식시장 성과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특히 이제 미국 시장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네. 미국 S&P 500이 대략 한
3%에 상승하는 동안 네. 코스피는 17.3%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MSCI 월드 지수는 월드 지수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MSCI 월드 지수의 성과인 37.2%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익숙하다는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만 고집할 경우에 해외 시장에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외 시장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여기에 펀드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투자의 가장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펀드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네. 다양한 그런 여러 개의 펀드 중에서 제가 꼭 하나를 찍어드렸으면 좋겠지만 네.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투자 기간, 그 다음에 투자 자금 등을 고려해서 일단 먼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투자 성향 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파악하는 것 또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자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잘 나가는 그런 펀드를 투자할 경우에는 특정 자산군이나 지역에 쏠릴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투자는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고 자산 배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이 자산 배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티은행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솔루션에서는 한국시티은행 WM 포트폴리오 카운슬러 유영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증시 속에서 또 다른 투자 키워드를 찾으신다면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외 펀드와 역외 펀드로 투자의 지평을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